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 3기생 우사다 페코라가 마침내 빠은 인성이 들통이 났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우사다 페코라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물론 조누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들 중엔 없겠지만은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조누 채널의 방송을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호로라이브 3기생의 구독자 210만 명의 버추얼 유튜버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한 보이스로 상당히 인기가 있고, 말끝마다 페코를 붙여가지고 말하는 진짜 극한의 컨셉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페코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 한국으로 치면 토끼를 나타내는 의성어인데, 이제 토끼가 굴에서 얼굴을 뿅 하고 드러내잖아. 그거를 페코라고 해요. 한국으로 치면 뭐 나는 토끼야 뿅이라든지 나는 토끼야 깡총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라 보면 돼요. 자기가 토끼이기 때문에 토끼를 드러내는 이제 말 어미를 붙여서 활동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니코동에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한 적이 있는 경력 있는 신입이다 이거죠. 일단 페코라의 이제 방송 특징은 시청자들이랑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시청자들 도발하고 시청자들 또 페코라한테 뭐라고 뭐 참견하고 지랄하며 페코라 그걸 이제 잘 받아주면서 처맞기도 잘 처맞아주고 타격감도 굉장히 뛰어나요. 타격감도 있는데 시청자들도 또 잘 팹니다. 이 시청자들이랑 티키타카가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뭐 게임 방송을 하더라도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청자들의 티키타카가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큰 인기를 거뒀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니코동에서 활동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버튜버로 데뷔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니코동에서 했던 것처럼 시청자들이랑 티키타카 하면서 방송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버튜버 업계에서는 게임 실황이라고 하면 버튜버 중에서 게임 실황 재밌게 하는 사람 누구 있냐 하면 페코라가 나올 정도로 버튜버 업계에서는 게임 실황의 인지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많고 홀로라이브의 왕이다, 홀로의 왕이라는 이제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다 이거죠. 게다가 이제 명목상으로 상기생의 리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나이도 있는 편이고 니코동에서 방송을 했던 경력 있는 신입이다 보니까 이제 상기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이제 받고 있었고, 이제 다른 애들이 인터넷 방송 경력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긴장을 하겠지만은 나는 인터넷 방송 하던 사람이니까 쟤들보다는 덜하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데뷔 첫 바따로 데뷔한 A도 하죠.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 3기생, 호로라이브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어요. 이 3기생의 데뷔 컨셉은 뭐냐면 판타지에서 등장할 만한 캐릭터들을 이제 설정을 잡아가지고 데뷔를 시킨 겁니다. 뭐 저기 토끼 수인이 있고 여기 엘프, 그 다음에 뭐 해적, 뭐 기사, 그 다음에 네크로맨서까지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거죠. 두 번째에는 짱깨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중국풍 의상을 입었다가, 그리고 이제 같은 마스코트 캐릭터가 팬더인데 팬더가 워낙 시진핑 닮고 이제 중국 시장 퇴출 당하면서 중국풍 옷을 다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랑 이미지가 상당히 틀리죠. 자, 이 호로라이브 3기생의 특징이 뭐냐? 일단 본격적으로 기수들끼리 끈끈하게 뭉치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된 기수예요. 원래 호로라이브 1기생
2기생 뭐 이러면 우리는 1기생이니까 우리는 2기생이니까 우리 1기생끼리 뭉치자 뭐 이런 게 없었어. 그런데 3기생이 딱 데뷔를 하니까 3기생들은 우리들은 3기생 동기들이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러면서 콜라보도 존나 많이 하고 끈끈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3기생 활동하는 거 보니까 부러운 거야. 원래 1기생 데뷔했을 때는 뭐 기수별로 뭐 이렇게 이런 게 없었어. 그냥 개인 사업이야. 데뷔는 같이 했고 동기는 맞는데 뭐 기수별로 모일 필요가 뭐 있나? 개인 사업자인데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3기생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끈끈한 정이 있는 거 보니까 부러워. 야, 우리도 3기생들처럼 뭉쳐보자. 우리도 2기생 콜라보 1기생 콜라보 해보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3기생 이후부터 이제 4기생 5기생 6기생 모두가 기수별로 똘똘 뭉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시너지를 창출을 했다 이거죠. 어쨌든 3기생들은 상당해요. 홀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거는 3기생의 역할이 굉장했습니다. 뭐 게임계의 시랑 페코라, 씹덕계의 데모 마린, 이게 무슨 소리냐. 호쇼 마린은 만화가 출신으로 만화도 직접 그린 적도 있고 일러레도 잘 그리고 일러스트로도 잘 그려요. 게다가 노래도 잘해. 성대모사도 잘해. 얘는 뼛속부터 개씹덕이야. 그리고 자기가 개씹덕인 걸 숨기질 않아. 가식이 없어. 방송 보면 뭐 목소리 이쁜 개씹덕 아줌마 한 명이 애교 부리고 신음소리 내가면서 존나 어디 내다도 부끄러울 우리 선장이 나와. 웃겨. 골 때려. 아니 얘는 이미지 관리 안 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모든 걸 내려놓은 그런 방송을 한다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모든 거 내려놨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귀여운 척하고 애교 떨고 이런 애들 있잖아. 마리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야. 존나 BL 이야기하고 어떤 BL의 만화의 설정이 좋은지 나는 이거 개꼴리더라, 난 이걸로 존나 친다 막 이딴 소리 하고 매운맛인데다가 오타쿠의 코드도 맞다면 같은 오타쿠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도 대단해. 그리고 얘 오타쿠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개씹덕이다 보니까 와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가치코이의 대가 루시아까지 진짜 기라성 같은 인재들만 모여가지고 호로라이브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됩니다. 물론 데뷔 당시에 노엘이랑 후레아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후레아는 뭐 시원하게 질러주는 고음이라든지 노래 존나 잘하죠. 노엘 또 카난이 발굴되면서 그리고 이제 호쇼 마린이랑 3기생 애들이랑 비비다 보니까 개그 감각도 좀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노엘 방송도 진짜 재밌어졌어요. 초창기 때는 진짜 노엘 방송 존나 재미없었어. 얼마나 재미없었냐면 메루급으로 재미없었어. 진짜 메루 방송은 5분 이상 보면 고통이 엄습하거든. 노엘 방송이 바로 그거였어. 모델링이 좋아서 내가 데뷔 방송부터 봤는데 나 미치겠더라.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3기생 콜라보 아닌 이상은 잘 안 봤는데 이제는 서서히 방송 감각과 개그 감각이 올라오더라고. 메루 방송은 잠이 온다라기보다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데뷔 초 때만 막 기수별로 뭉쳐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3기생들은 활동하면서 계속 교류를 합니다. 3기생들만 있는 디스코드 채널도 있고
그 채널에서 이제 서로의 방송 시간이 겹치지 않게 자체적으로 이제 스케줄 공유도 하면서 계속 이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같이 성장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고 긴밀하게 교류를 해요. 호로라이브 단체 디코 채널이 있지만은 상기생들만의 디코 채널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서로의 피해를 주지 않고 방송 시간 안 겹치게 배려를 하면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끈끈하고 보기 좋았다.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를 보더라도 상기생들은 하코시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기생들만 하코시 하고 다른 애들 거는 하코시 안 하는 애들은 있어도 상기생 한 명 이제 구독을 하면 다른 상기생들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구독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팬덤도 요새 이제 상기생들이 사이 좋은 걸 굉장히 좋아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홀로라이브에서는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기수만의 상기생 단체 라이브를 유료로 진행할 정도로 가장 인기가 많았고 팬덤의 힘도 굉장히 강했고 콜라보만 하면 거의 대박을 쳤었던 게 바로 이 황금 기수인 상기생들이었다 이거죠. 물론 이 단체 유료 콘서트는 돈은 벌었는데 제 기준으로는 쫄딱 망했어요. 퀄리티가 별로였거든요. 어쨌든 뭐 기대가 큰 만큼 망한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우사다 페코라가 홀로라이브에 데뷔를 합니다. 상기생으로서. 일단 니코동에서 자유롭게 방송하다가 버튜버 업계로 넘어와요. 이 니코동이라는 게 한국으로 치면 아프리카 TV 같은 느낌인데 뭐 이제는 아프리카 TV 같다고 하기도 뭐한 게 아프리카 TV도 이제 검열이 심하더라고. 니코동은 사실상 검열이 없다고 보면 돼요. 개판이거든. 거기에서 이제 시청자들이랑 욕하면서 자유롭게 매운맛 방송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고 버튜버 업계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니코동에서 그렇게 막장 방송을 하다가 유튜버로 넘어와가지고 오타쿠 업계에서 그리고 버튜버로 활동을 한다? 사람들이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 이가시나 성격상 족같으면 족같다고 쏘아붙이고 지랄을 해야 되는데 얘 성격으로는 오타쿠들한테 애교 떠는 그런 방송 하기 힘들 텐데 걱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인성이 빠았다고 했잖아. 어그로가 아니라 얘는 원래 인성이 빠은 애예요. 애초부터 성격이 족같은 애라고. 내가 우사다 페코라 성격 족같다고 맨날 말했잖아. 말했는데 홀로라이브 팬덤 새끼들이 우리 페코라는 모두 상기생 다들 사이 좋거든요. 일단 족같은 소리를 하면서 조누 새끼가 맨날 선동과 날조를 한다고 했었다니까. 조누는 항상 진실을 말해왔어요. 예? 자, 어쨌든 옛날부터 성격 족같은 애였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그 성격을 좀 죽이고 오타쿠들한테 애교도 떨면서 방송을 해야 된다. 걱정이 된다 이랬는데 와 개빡신 페코페코 붙이면서 아이돌 컨셉 소화해내면서 애교도 부리고 애교 섞인 목소리도 내면서 진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버티버 방송을 문제없이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요. 성격 다 죽이고. 페코라 초창기 방송 봐. 오타쿠들한테 애교 떨려고 사랑받기 위해 가지고 애교를 얼마나 떠는지. 야, 너희들 보면 깜짝 놀랄걸. 안타다치가 안 나와. 안타다치가 안 나와. 안타다치도 익숙해지니까 나온 거야. 윙크도 하고 씨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로로서 실제로 경험도 있다 보니까 인터넷 방송의 경험도 있다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로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기생들 중에서 가장 기대를 받았고 가장 먼저 데뷔를 했다. 아까도 말했죠. 그런데 데뷔하고 나니까 상기생 분위기가 살짝 애매해요. 왜냐? 아니 5명이 데뷔를 했는데
둘둘씩 짝지어가지고 물고 빨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우리 사이 좋은 거 아니었어? 아니 마리는 루시아 이러면서 물고 빨고 하고 있고, 노예 후레는 이거 신하들은 진짜가 싶을 정도로 물고 빨고 해요. 그러니까 활동의 중심, 리더의 역할을 하던 거는 페코라가 명목상 겉으로는 리더인데 사실상 리더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왜냐? 이가 신하는 성격이 나쁘거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활동 아닌 이상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페코라예요. 리더의 자질이 없는 거야. 그냥 경력 있는 신입이라서 리더를 했던 거지 사실상 리더가 아니었다. 그러면 누가 리더냐? 실질적인 리더는 후레아예요. 후레아가 큰 누님 역할을 하고 있고, 마리는 입 터는 거 보고 성격이 여려. 이 아줌마는. 그래가지고 리더 역할이 안 돼요. 의견을 많이 내고 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은데 리더는 아닙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거는 후레아하고, 이제 마린 같은 경우에는 감초 역할이죠. 입 제일 많이 터는 애. 입 제일 많이 터는 애가 제 호쇼 마린입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데뷔하고 났는데 갑자기 둘둘씩 짝지어가지고 존나 사이좋은 모습 보여주고 물고 빨고 하니까 페코라가 외톨이가 되면서 이 상당히 곤란한 장면들이 연출이 됐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상기생 다 사이좋은 거 아니었냐? 페코라 왕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페코라 이거 니코동에서 매운맛 방송하던 애라 가지고 이거 적응 못하는 거 아니냐? 좀 소외된 것 같은데, 그쵸? 그런데 페코라는 개의치 않아요. 왜냐? 미코가 있으니까. 그쵸? 페코라한테는 미코가 있었어요. 니코동 시절부터 페코라의 절친입니다. 사쿠라 미코는. 실제로 만난 적도 있고 서로의 집에 가서 묵은 적도 있어요. 게다가 같이 잔 적도 있고 연락처도 알아. 핸드폰 번호도 알고 다 알아. 그리고 니코동에서 미코가 먼저 은퇴를 하고 먼저 호로라이브에서 사쿠라 미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미 데뷔해 가지고 버튜버로 활동 중이었어요. 미코는. 그런데 이제 그 미코가 활동하고 있던 호로라이브에 페코라가 상기생으로 들어오죠. 자기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친구로서 어떻게 해야 돼?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페코라보다는 구독자 있잖아. 그러니까 엄청 챙겨주는 거예요. 우사다 하면서 콜라보하고 막 다 같이 출연한 방송들 보면 미코가 페코라를 엄청 챙깁니다. 페코라도 얘도 낯가림은 좀 있어가지고 어색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아는 애인, 지 친구인 계속 미코 찾고 미코 옆에 붙어있고 이래요. 미코가 만만하거든. 미코랑은 진짜 몇 년 동안 니코동에서 같이 활동을 해왔으니까 친구니까. 그래가지고 페코라는 이제 미코한테 딱 붙어가지고 이제 호로라이브에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둘이서 콜라보하고 물고 빨고 유닛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 근데 이게 새로운 방송이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페코라랑 미코가 페코미코 조합으로 보여줬던 방송들은 전부 다 니코동에서 하던 거였어. 니코동에서 하던 거를 버튜버로 판때기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한 거였어요. 그런데 큰 물에서 재방송을 하니까 니코동 방송을 몰랐던 사람들은 신선하고 재밌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한테는 신선하지 않아. 하던 거 똑같이 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큰 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봐주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은 회사 선배가 지 친구라고 우사다 페코라를 존나게 사쿠라 미코가 챙겨주니까 이 4명은
오히려 서운했을 수도 있다. 그쵸? 질투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상기생들은 서로 질투하거나 이제 뒷담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밀어주고 당겨주고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상기생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페코라는 말했듯이 슬슬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페코라가 니코동에서 말고 호로라이브 들어와서 버티고 활동하면서만 보여준 사건들만 보더라도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고 의리가 없고 정의 없고 뻔뻔하고 인간관계를 이해득실로만 따지면서 사람 손절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줘요. 사교성이 떨어지는 척을 막 해요. 나는 낯가림이 심해서 말을 잘 안 걸었던 거고 너가 나한테 거리감을 느끼는 거는 내가 너를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나 낯가림이 심해서 그래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래 낯가림이 심해요 라고 여자애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그거는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내 앞에서 말 걸지마 이 씹덕새끼야 라는 뜻입니다. 그쵸? 예의상 제가 원래 말이 잘 없어요. 제가 원래 낯가림이 심해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이랑 말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는 니랑 대화하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페코라도 요거를 변명 삼아가지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겨요. 내가 너랑 안 친한 거는 내가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거지 네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너랑은 이게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도 너랑 친해질 생각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일본인은 타테마에가 심해요. 그러니까 예의상 하는 말이랑 진심이랑 본심을 숨기는 토크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한국인이 유학 갔을 때 이 타테마에 존나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보다도 더 심하거든 예의상 하는 소리가. 어쨌든 페코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한테 도움이 되면 삼키고 도움이 안 되는 애는 칼같이 손절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절친이었던 미코까지 손절하게 되면서 얘 인성 진짜 개 씨발이네. 어떻게 그 절친을 손절할 수가 있냐. 지 호로라이브 들어왔을 때 그렇게 챙겨준 게 누구야? 사쿠라 미코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미코를 손절한다고? 와 얘는 진짜 씨발년이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이거죠. 자 페코미코가 해체가 됩니다. 홀로라이브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조합인 페코미코 조합이 불화설에 휩싸여. 왜냐? 친하게 지내면서 맨날 크리스마스 때 둘이서 콜라보 방송하고 페코미코 오리지널 곡도 내고 서로의 경조사를 맨날 축하해주고 트윗도 날리고 이랬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언급을 안해. 콜라보도 안해. 너네들 싸웠니? 왜 안해? 이러니까 아 싸운 건 아니고 별거 아니야. 싸운 거 아니야. 우리 친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언급을 아예 안해. 콜라보도 안하고 대화가 완전 단절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단체 콜라보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면 서로 말을 안 섞어. 그러니까 6명 8명 다 참가한 공식 이제 콜라보라든지 그런 데서는 대놓고 서로를 피하는 모습을 아예 보여줘요. 그러니까 불화설이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질 않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코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걸 티를 내요. 직접적으로 우리 사이 안 좋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언급 피하고 하지만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불화라는 게 확정이 나죠. 왜냐? 인간관계 힘들다. 니들은 뭐 누구랑 사이 좋았으면 하는 거 나도 이해가 간다. 그런데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쉽지만은 않다. 미코가 그렇게 말해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거겠어? 채팅창에서 계속 페코미코 콜라보 언제 하냐고 묻는데 미코가 그 채팅을 듣다 무시 못하고 말한 거예요. 힘들다고 자기도. 그러니까 미코는 자기 탓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관계는 회복이 안 됐고 불화는 계속되는 중입니다. 그러면 또 씨발 나와요. 러스트에서는 말 걸던데 서로 말 걸면서 잘 지내는데 이런 말 합니다. 근데 러스트는 다른 멤버들이랑 교류하지 않으면 방송이 흥하기가 힘든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페코라가 어떤 인간이라고 했지 내가? 이해 득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지한테 도움이 되면 면상에 천팔 깔고 이제 와가지고 미코한테 친한 척 합니다. 그동안 미코 쌩 까놓고 대놓고 욕하고 서로 싸운 거 아니니까 나는 아무런 생각 없는데 우리가 싸웠었나? 우리 별일 없잖아. 직접적인 언급 피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를 걸어요. 갑자기 아는 척 존나 하면서 다른 애들이랑 또 존나게 콜라보처럼 러스트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친한 척 말 걸고 하는 행동이 미코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러스트가 처음이 아니었거든. 봐. 마인크래프트 가을 운동회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저기 여름 축제 때도 중간중간에 페코라가 대놓고 무시를 하다가도 가끔씩 언급을 해요. 그러다가 마리오 카트 콜라보 때 드디어 3명이서 같은 조가 되면서 그 중에 페코라랑 미코가 같은 조가 되면서 이거는 3명이 함께 있으니까 도저히 쌩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때는 진짜 옛날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그때 미코가 엄청 기뻐해요. 좋아합니다. 이제는 마음 풀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화해하는구나. 기뻐하는데 그 이후에 또 쌩까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코는 이 페코라의 행동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또 이 씨발년은 지 방송을 위해서 날 이용하는구나. 이번에도 이때만 말 거는 거지 하면서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안타깝죠. 왜 이러는지 몰라. 무슨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우리한테도 말 안 해주고 미코한테도 말 안 했어. 그래가지고 미코는 마음고생을 하는 겁니다. 뭐 향간에서는 이제 미코가 페코라를 진심으로 좋아해가지고 이제 페코라가 자기는 레즈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미코가 들이대니까 거리를 뒀다. 미코가 사실은 뭐 페코라 보지에 주먹을 넣으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미코 레즈 같긴 해요. 실제로. 진짜로.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게 미코 진짜 레즈 같다니까. 그러니까 페코라랑 워낙 사이가 좋아가지고 말로는 아니다 이러는데도 페코라 좋아하는 게 티가 존나 났다니까 진짜로. 지금은 호시마치랑 진짜 좋아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근히 보면 스이세이도 살짝 밀어내고 있어. 비즈니스 프렌드다라고 했는데 미코가 자기 좋아하는 게 너무 티가 많이 나. 진짜 미코는 이게 제어가 안 되나 봐. 아니 진짜로 좋아한다니까. 호시마치를 사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한두 명이 당한 게 아니에요. 무나도 당했어요. 무나가 페코라를 좋아해서 존나 들이댑니다. 그리고 무나도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잖아. 그러니까 페코라도 얘가 외국인이고 얘랑 하면 외국인 구독자도 다 구독해주지 않을까? 구독자 증감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챙겨줍니다. 콜라보도 하고. 그런데 무나가 일본어가 약하잖아. 그리고 무나 본인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애도 아니야. 콜라보 하는 것도 신선한 느낌으로 한두 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맨날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또 손절 칩니다. 손절을 치는데 그래도 친해졌잖아. 친해졌으니까 무나가 이제 첫 3D 라이브를 하는데 게스트로
이제 페코라가 나와줬으면 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페코라가 뭐라고 해? 당연히 내가 나가줄게. 오케이, 나만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페코라가 캔슬을 해요. 나오겠다고 해놓고 안 나와요. 왜? 이게 일본인입니다. 대놓고 나와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고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 그러면서 나중에 직전에 거절 의사를 내비쳐요. 뭐라고? 문화야, 미안한데 나 못 나가게 됐어. 아, G3 드라이브 진짜 나가고 싶었는데 나 그때 좀 일이 생겨가.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나갈 것 같아. 아, 물론 조금 무리를 하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준비도 제대로 못 할 것 같고, 그러면 니한테 피해가 갈 것 같고, 아, 미안해. 이렇게 거절하는 거면 이게 여자의 거절 방식입니다. 이래야지 여자들끼리 싸움이 안 나요. 물론 여자들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뒷담화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거절해도 아, 얘가 사실 내가 싫어가 안 나오는구나 압니다. 여자들은. 근데 뭐 이게 우사다 페코라의 인성이고 성격이에요. 일단 니코동 시절이랑 달리 버튜버로 활동할 때는 실제로 콜라보를 선호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방송하는 걸 더 편해합니다. 딴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 싫어해. 귀찮아해. 실제로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게 귀찮긴 하죠. 그런데 하코 때는 여러 사람들이랑 구독자를 공유하면서 방송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동기를 데뷔시키는 것도 동기들끼리 콜라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활동을 해라, 이런 의도로 동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근데 페코라 입장에서는 초반에 미코한테 도움을 받은 거 외에는 실제로 자기 채널을 성장시킨 거는 페코라의 개인 능력이 상당합니다. 물론 호로라이브라는 테두리에 이제 힘도 있었고, 호로라이브 공식 뭐 호로그라라든지 호로라이브 공식 콜라보라든지 호로라이브 구독자들 멤버들의 콜라보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개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버튜버 팬들뿐만 아니라 게임 실황을 보는, 게임 방송 보는 유저들도 페코라 방송을 찾아볼 정도야.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얘가 방송을 하네?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페코라의 방송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페코라는 콜라보 빨 거의 없었다. 열심히 방송에서 내가 키운 거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당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재미 좆도 없는데 콜라보만 주구주창해가지고 채널 키우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얼마 못 가요. 본인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쵸? 근데 페코라는 본인이 존나 재밌는 애였기 때문에 콜라보를 잘 안 하더라도 성장이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됐었다, 이거죠. 얘가 어느 정도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냐면 상기생 애들끼리 다 뭉칠 때가 있어. 상기생 애들끼리 오프라인에서 뭉쳐가지고 누구 집에 가가지고 뭐 타코 파티하고 술 마시고 놀고 자고 뭐 할 때도 페코라는 참가를 안 해요. 왜 참가를 안 하냐? 그냥 니들끼리 놀아라. 안 불러서 못 간 게 아니라 지가 참가 안 합니다. 아이, 난 괜찮아, 됐어 하는 거예요. 니들이랑 거기서 놀아가지고 내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불화설이 나와도 사실 불화설은 아니에요. 지가 안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애들 치고는 상당히 독특한 성격입니다. 왜냐면 여자애들은 소외된다는 거에 관한 공포심이 상당히 강해요. 상기생들끼리 모이는데 내가 빠지면 내가 왕따 같고, 내가 없는 상기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내 욕할 것 같고 불안하거든. 여자들은 그래. 그런데 페코라는 내가 뭐 상기생들한테 빚진 거 없고 상기생들한테 덕 보는 거 없고 나는 내 혼자라도 잘할 자신 있고
걔네들이 내가 싫어하면 뭐 싫어하는 거지. 나는 혼자라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멘탈이 상당히 강해요. 여자답지 않은 멘탈입니다. 이게 다 니코동에서 단련이 된 멘탈이다 보니까 여자 특유의 소외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독고다이로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능력도 출중하다 이거죠. 자, 한두 명이 아니야. 말하자면 끝이 없어. 아쿠아랑 또 브라설이 있어요. 이건 뭐 둘이 욕하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이 안 좋아요. 브라설은 사실입니다. 니코동 시절에 같은 시간대 같은 기간에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방송 전화 연결해가지고 대화도 하고 방송했던 적도 있고요. 친구까지는 아니에요. 사쿠라 미코랑은 진짜 연락처도 알고 실제로 만나는 친구였는데 아쿠아랑 페코라는 친구는 아니에요. 아는 사람 수준. 같은 방송인이니까 너 요즘 방송 잘 안 하더라. 이 정도는 말하는 그런 관계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홀로라이브 와가지고는 서로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왜냐? 성격이 안 맞거든. 그쵸? 전에도 보여줬죠. 니코동 시절에 둘이 대화하는 거 보면 이제 인성 빠버린 페코라가 아쿠아를 존나게 닥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쿠아가 옛날부터 찐딱 컨셉 존나 잡고 낯가림 존나 심하고 사람 뻘쭘하게 만드는 토크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근데 페코라는 사람 공격하고 공격하는 대신에 맞아주면서 티키타카를 통해 가지고 재밌는 토크를 창출해내는 앤데 아쿠아가 그걸 안 받아주니까 토크 스타일부터 틀려가지고 굉장히 안 맞았어. 그러니까 페코라가 사교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방송을 위해서 사교성 쩔게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낯가림 심한 척 아무 말 안 한다니까.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장애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본론이죠. 요즘 화제죠. 페코라 방송에서 이제 마시멜로우를 읽다가 질문이 와요. 루시아랑 요즘 연락하고 지내냐? 루시아랑 만나냐? 이런 질문이 오는데 웬만하면 이 질문을 모른 척 해야 됩니다. 그냥 대답을 해주지 말고 언급을 안 해야 돼. 그런데 이 페코라 이 시발년이 니코동 시절에 버릇이 있어가지고 서서히 본성이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버릇 못 버리고 시청자들이랑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를 말하고 싶고 이런 걸 말해야 재밌고 니코동 시절에 매운맛 방송이 솔직히 재밌거든. 이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얼굴은 존나 끌리잖아. 그래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너네들이 이딴 거 왜 물어보냐. 그런 게 그게 궁금해? 아 그래 니들이 궁금하다니까 내가 말해줄게. 야 안 만나 연락처도 몰라. 됐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다 페코라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서 이제는 없어질 사람입니다. 걔가 뭐하고 지내는지 알 바도 아니고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 방송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한 거지. 상기생 루시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에요. 분란이 안 생기거든. 그런데도 이거를 굳이 언급하면서 연락처 없다고 말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 이제껏 내가 빌드업 했잖아. 상기생들은 서로가 굉장히 친하다. 이게 장점이었고 이거를 판매를 했었다고. 얘네들은 서로가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이걸 우리로 내놨다고. 판매 상품이었다고. 너네들 사이 좋은 아이돌 좋아하잖아. 이 상기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이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돌 좋아하잖아. 추라이 빨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루시아 은퇴하고 나니까 그거 다 비즈니스였고 저 또 친한 사이 아니었다. 연락처도 없다. 회사 나가면 씨발 남남이지. 완벽하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다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이 씨발년들 뭐 콜라보 하면 물건 빨고 오지게 하거든. 루시아 짱 이러면서 페코라 짱 이러면서 온갖 친한 척은 다 하는데 씨발. 그러니까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은 다 친한 척해요.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개소리였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니쿠동 시절 버릇 못 버리고 민감한 화제를 계속 언급하면서 어그로 존나 끌면서 방송을 한다 이거죠. 물론 친한 애도 있죠. 실제로 알고 지내면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유명한 거 있잖아. 코로네 오카유. 코로네 오카유는 실제로도 친분이 있고, 메루 초코센세, 초코센세 스바루, 그리고 루나 스바루 초코센세, 요런 애들은 실제로도 사이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잖아. 메루 3D 라이브에 페코라가 게스트로 왔다. 카나타랑 드래곤은 진짜 사이 좋죠. 그러니까 같이 동거도 했지. 메루 3D 라이브에 페코라가 왔어. 페코라가 뭐라고 했어? 메루 센파이 너무 좋아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메루가 뭐래? 페코라 나도 페코라짱 정말로 좋아해 이런 말 하잖아. 이게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팬덤이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아가리 턴 거지. 씨발. 좋아했으면 콜라보라도 해주지. 메루랑 절대 콜라보 안 하죠. 왜? 이 씨발 메루년이랑 콜라보 해봤자 재미 좆도 없고 메루년한테 얻을 수 있는 구독자 숫자 메루랑 콜라보 한다고 시청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구독자가 메루한테 빨려나가지. 메루 구독자가 내한테 넘어오진 않거든. 어차피 메루 구독자 대부분 호로라이브 구독자라서 내 구독자의 가능성도 높고. 그래가지고 그냥 3D 라이브에 춤추고 노래한 거는 회사에서 한번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 나가줄게요 한 거야.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안 합니다. 얼마나 얘가 계산적인 앤데. 마리는 도움이 되잖아. 마리는 최대의 라이벌이잖아. 라이벌의 구독자를 훔쳐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견제하는 겁니다. 그 씨발려. 페코라는 딱 인성이 나오잖아. 이제는 알겠죠. 내가 가르쳐주니까 알잖아. 얘가 머리 쓴다는 거. 이제 딱 보이네. 버튜버 방송 많이 본 사람들은 알아요. 페코라 이거 영악한 년이라는 거. 옛날부터 그려왔다니까. 계산적으로 사는 거죠. 자, 일단 이 발언 왜 문제가 되냐? 당연하죠. 호로라이브는 버튜버들이 다 서로가 사이좋기를 바라는 팬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도 우리 애들은 서로서로 다 사이 좋아요. 이런 걸 어필을 하면서 장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루시아 팬들은 여전히 루시아가 해고를 당했더라도 멤버들이랑 사이를 좋기를 바랍니다. 그쵸? 그런데 이 발언으로 진짜 이 악물고 버튜버들끼리는 사이 좋거든요. 호로라이브가 루시아와 상기생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지. 버튜버들끼리는 여전히 사이 좋거든요. 이러면서 저는 이 새끼 선동과 날조 거짓 소문 낸다. 지 내피셜을 진짜인 것처럼 말한다. 이 지랄 했던 새끼들이 싹 다 뒤졌죠. 입 꽉 다물게 됐죠. 왜냐? 미케르코 아가리 터는 거 보고 상기생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죠. 이제는 페코라도 루시아 완벽하게 손절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이 좋다는 소리가 쏙 들어간 거야. 콜라보 3D 라이브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친한 척이 존나 털어도 결국에는 다 비즈니스였다. 다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로 친하다고 아가리 터는 새끼들은 뭐 씨발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비즈니스고 쇼윈도 우정 맞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자면 일단 일본인들이 친하다는 기준이 있어요.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으면 진짜 가족이고 진짜 친한 겁니다. 그냥 처음 만난 사이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핸드폰 번호를 주지 않아요. 핸드폰 번호는 자기 3 사이즈 정도로 어마어마한 개인 정보입니다. 진짜 친한 거 아니면 핸드폰 번호 몰라요. 우리는 핸드폰 번호로 교환을 하죠.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메일 주소나 핸드폰에 메일이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는. 메일 주소나 이제 라인으로만 교환을 하지 핸드폰 번호를 안 알려줍니다. 근데 요즘에는 라인 또 안 알려줘. 뭐 디코나 SNS 그걸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라인이랑 SNS 알면 진짜 친구고 친한 친구고 지인입니다. 디코만 알면 그냥 인터넷에서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만 아는 사람이면 업무용 디코만 이제 버튜버들은 알고 있을 뿐이지 얘 진짜 라인이나 얘 진짜 뭐 SNS 계정을 모른다. 그 정도의 얄팍한 관계다 이거죠. 어쨌든 일본인들은 개인정보 굉장히 중시하고 자기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튜버 활동하면서 친하다는 애들도 결국에는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디코 이외의 정보를 교류하진 않아요. 그런데 서로가 라인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고 서로가 가끔씩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 진짜로 친한 게 맞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일본인들은 뭐 SNS, 라인,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웬만하면 안 가르쳐줘요. 인스타는 가르쳐주더라도 트위터는 또 좀 안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은 어차피 스시녀한테 라인 이제 받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가장 곤란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냐? 바로 우루아 루시아 미케네코죠. 왜냐? 루시아는 해고를 당했지만은 홀로라이브 팬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팬덤을 그대로 자기가 흡수하길 바랍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고 당했지만은 여전히 홀로라이브 상기생들을 동료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사이 좋다라는 어필을 계속해요.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는 것처럼 말을 한다. 알고 지내는 것처럼 연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기생들 발언, 페코라의 발언들로 인해 가지고 상기생들이랑 연락을 못한다는 게 들통이 났죠. 해고 당한 후에 미케네코로 활동을 해요. V쇼즈 입성하고 나서도 상기생에 대한 발언을 계속 해가면서 호로라이브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했는데 여전히 호로라이브랑 사이 좋고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이랑 회사랑은 사이 안 좋지만은 호로라이브 소속 버튜버들이랑 사이 좋은 걸 어필을 했으니까 팬들이 믿었어. 왜냐? 호로라이브가 말을 하는 회사의 기밀이라든지 버튜버들의 개인정보를 레카충한테 유출을 했다는 사실은 거짓이다. 왜냐? 루시아가 그거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왜냐?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버튜버들도 루시아를 욕해야 되는데 욕하고 손절을 해야 되는데 루시아 말 들으면 호로라이브의 발표는 거짓말이고 나는 여전히 개인 버튜버들이랑은 사이가 좋다 라고 말하니까 루시아 말을 믿었던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싹 다 거짓말이고 결국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은 루시아 싫어합니다. 근데 티를 못 냈던 이유는 팬덤들이 그걸 원치 않으니까 티를 못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티를 내도 되는 거지. 왜? 미케네코로 인해 가지고 루시아가 멘탈이 좋지 않은 메네라녀고 얘가 잘못한 게 맞다. 데루타야랑 싸우고 또 레카춘한테 제보했다는 게 들통나고 꼬라지 보니까 이거 호로라이브가
잘 자른 게 맞네. 얘는 호로라이브에서 한 것도 그거 사실 맞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루시아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루시아랑 더 이상은 관계가 없다. 루시아는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랑은 관계없다라는 걸 이제 선을 그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 원래는 얘가 호로라이브에 대한 분노를 회사뿐만 아니라 버튜브한테도 표출했어요. 뿔 달린 애, 라프라스랑 마녀, 무라사키 시오는 싫다고 직접 말을 합니다. 그런데 토끼는 좋아한다는 말을 해요. 이 토끼가 원래 자기가 키우던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키우던 토끼가 있어가지고 루시아는 옛날부터 토끼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아니냐, 이 토끼는 페코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뇌피셜을 오지게 돌렸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했었는데 페코라가 루시아 손절할 선언을 해버리니까 루시아는 굉장히 곤란해졌었다 이거죠. 일단 상기생들 또 하나둘씩 루시아를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활동 당시에는 기수 동기로서 끈끈한 정은 있었어요. 우리들끼리 열심히 잘해보자 하면서 디코 안에서 서로가 모여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 간의 친분 관계였지 친구는 아니었다. 회사 가가지고 점심시간 때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한 거지. 퇴근하고 나서는 씨발 그냥 직장 동료지 친구는 아니잖아. 술은 친구랑 마셔야지. 직장 동료랑 또 물론 가끔 나가서 술 마실 수는 있지만 친구는 아니잖아. 맞잖아. 친구한테는 연봉을 깔 수 있지만 회사 직장 동료한테 연봉 까면 안 돼요.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 이거죠. 어쨌든 결국 밝혀진 거는 우루와 루시아가 본인의 잘못 때문에 해고당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상기생들이 손절하는 거는 합당한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얘랑 해고당했더라도 알고 지내려고 해도 얘가 워낙 피곤한 거야. 해고당했으면 그냥 잠잡고 있지. 자꾸 나대고 입을 털어대고 막 씨발 자꾸 상기생들이랑은 여전히 동료라고 생각한다 이딴 소리 하고 우리 구독자들을 빨아먹으려고 하잖아. 근데 이제는 호로라이브도 아닌데 얘가 왜 우리 구독자를 빨아먹으려고 하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자꾸 물어. 뭐라 물어? 야 너네들 아직도 루시아랑 연락 주고받니? 루시아랑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루시아가 회사 기밀 레카충아 때 유출했잖아. 그러니까 루시아랑 알고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회사의 기밀에 대해서 유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 요번에 내가 3D 라이브 준비하는데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내가 버튜버니까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쵸? 하다 보면 또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하는 거예요. 게다가 얘네들 상기생 애들이 루시아를 손절하는 합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루시아는 사이버 레카충한테 동료의 정보를 팔았어요. 내가 호로라이브의 소속의 선배 버튜버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이러면서 버튜버들끼리만 아는 정보, 그러니까 지인이어야지만 아는 그런 민감한 사실들 정보들을 레카충한테 유출했다고. 그러면 상기생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진짜로 상기생들끼리 사이가 좋아가지고 루시아랑 이런저런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 속내도 내비치면서 깊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루시아가 이렇게 해고당했어. 그러면 불안하잖아. 내가 루시아랑 했던 비밀 이야기가 사이버 레카충한테 넘어간 거 아니야? 걱정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친하게 지냈다가는 언제 이 가시나가 또 빡 돌아가지고
사이버 레카충한테 내가 했던 말을 다 갖다 붙일 줄도 모르는데 얘랑 친하게 지내기가 힘든 거예요. 신뢰관계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그쵸? 회사 동료 입장에서는 같은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동료의 정보를 레카충한테 흘린 거는 용서할 수 없는 중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는 정보 유출 안 했다 이러면서 상기생들은 여전히 동료라고 생각한다. 이질 안 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이거죠. 물론 뭐 상기생들 이야기는 안 했다 뭐 이런 소리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 호로라이브 동료들의 정보를 판 것부터가 상도덕을 어겼고 먼저 믿음을 배신하고 신뢰를 박살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이겁니다. 어쨌든 루시아는 억울해할 거 없어요. 동료들의 신뢰를 먼저 배반한 건 우라 루시아고 회사 동료들 간의 이제 이야기 비밀 이야기 그런 거 외부에 유출한 것 자체가 크나큰 배신이야 배신. 근데 그래가지고 회사 잘려놓고 왜 전 직장 동료들이 자기랑 여전히 친하게 지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빡대가리 아니야? 지가 먼저 배신을 해놓고 양심이 없으면 입 쳐다물고 연락하지 말아야지. 이상하잖아. 안 이상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 동료들은 사건 당사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루시아가 여러분 저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내 말만 믿어라고 자기 구독자들한테 진실을 모르는 구독자들한테는 가스라이팅 하면서 속일 수가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여과 없이 다 알고 있잖아. 루시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루시아 우리랑 했던 이런 이야기들 그런 정보들을 레카충한테 이제 제보를 했다고? 야 배신감 느낀다. 이러니까 선동과 날조가 통하지 않는 거죠. 진실을 아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케네코는 여전히 단순히 자기는 그런 짓 한 적 없고 억울하다는 내용만 계속해서 되풀이한다 이거죠. 지 팬들한테 계속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는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정신병의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스라이팅이 통하지 않는 호로라이브 소속 버튜버들한테도 지 가스라이팅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그 자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거짓말을 상대방들도 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정신병이에요 진짜. 일단 상기생들이 우라 루시아가 은퇴를 한 다음에 상기생들의 입장 발표가 떴습니다. 페코라는 MC 보면서 덤덤하게 말해요. 아까 전에 뭐 페코라가 우사다 루시아 은퇴했을 때 울었다고? 족가는 소리야. 페코라 울지 않았어요. 뭐 개 같은 소리야. 페코라는 MC 보면서 덤덤하게 루시아가 은퇴하게 됐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거다. 한 번만 우리를 믿어달라. 안타깝게 됐다. 뭐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해요. 루시아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근데 팬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분노하시는 거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더 잘할게. 한 번만 더 우리를 믿어달라. 하면서 민심 수습 차원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키류코코 은퇴 사건 때랑은 차원이 틀리죠. 키류코코 은퇴 때는 다 울고 불고 하면서 키류코코의 은퇴는 부당하다 하면서 우울해하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우라 루시아 은퇴 때는 그냥 덤덤해. 왜냐? 은퇴당할 만 했으니까. 그리고 피해본 거는 팬뿐만 아니라 회사도 피해보고 버튜버 동료들도 피해를 봤어. 우리들이랑 나눴던 개인 이야기들을 레카충한테 갖다 바쳤으니까 얘네들도 화가 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뭐 부당하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루시아를 옹호할 필요도 없던 거죠. 페코를 안 울었어요. 근데 씨발 뭐 뭣도 모르는 새끼가 댓글로 맨날 지랄한다니까 내한테. 루시아랑 호로라이브 버튜버랑 여전히 사이 좋거든요. 사이가 안 좋았으면
공식 발표하면서 울거나 안 그랬을 거거든요. 이딴 소리 안 울었다니까 씨발. 안 울었다는데 왜 자꾸 울었다는 거야. 족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씨발 진짜. 안 울었어. 왜 울었다는 거야. 존나 덤덤하게 말했다니까. 호쇼 마린만 울었다니까 씨발 진짜. 왜 자꾸 거짓말을 진짜 이것처럼 말하냐고. 나 미치겠다니까. 호쇼 마린만 울었어. 이 새끼들이 지가 직접 보지도 않으면서 DC하고 루리앱하고 나우미키 쳐보니까 진짜 울었다고 생각해. 호쇼 마린만 울었어요. 다 같이 봤어 조청자들은. 덤덤하게 야 확실하게 말해줄게. 봐. 페코라가 MC 보면서 이거 뭐 상기생들 매니저랑 협의를 해가지고 급하게 왁구를 세웠다. 우리가 이제 상기생으로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일단 저부터 이야기를 하겠다. 뭐 루시아가 은퇴하게 됐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사가 그런 결정을 내렸고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다. 팬들은 많이 상심할 거다. 그치만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끝냈어.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말을 해요. 후레아는 존나게 차갑게 말합니다. 진짜로 차가워. 얘는 화난 게 티가 나더라고. 이 씨발년이 감히 우리를 배신해. 이 정도 분노가 느껴질 정도로 존나게 차갑게 은퇴도 했고 그치만은 앞으로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 한 번만 더 잘 봐달라. 팬들을 수습하는 과정이었지. 우라 루시아의 은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다니까. 진짜 단호했다니까. 후레아는 이때부터 그냥 루시아랑 등을 졌어요. 근데 이렇게 페코라랑 후레아가 덤덤하게 말했어. 덤덤하게 말했는데 호쇼 마린이 갑자기 울어. 이 씨발년이. 아니 다른 애들 다 담담하게 말했는데 갑자기 이 씨발년만 울며 덤덤하게 말한 애들이 뭐가 돼? 루시아가 이러는 거야. 아니 씨발 야 니가 거기서 울어버려. 우리는 뭐가 돼? 우리는 씨발 성격 존나 나쁜 년 되잖아. 상기생들 그렇게 사이 좋았는데 호쇼 마린마 루시아 때문에 슬퍼서 울고 마음이 여린 여자아이가 되는 거고 페코라랑 후레아는 독한 년이 되는 거잖아. 엿먹인 것도 아니야. 호쇼 마린 성격 자체가 그런 거야. 호쇼 마린 성격 자체가 존나 여려. 막 울어. 씨발 루시아가 그딴 짓거리 터트렸는지 안 터트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는 피해본 거 없으니까 설마 루시아가 내 이야기를 사이버 레카츄한테 말했겠어? 뭐 내 이야기 사이버 레카츄한테 말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꿀릴 거 없고 뭐 씨발 방송에서 꿀릴 만한 미친 이야기도 다 하는 년인데 더 이상 꿀릴 게 뭐가 있어? 뭐 남자친구 정도 뭐 꿀릴 게 있으면 뭐 불안하겠지만은 호쇼 말에는 꿀릴 것도 없고 루시아랑 진짜로 사이 좋았다 보니까 신나게 물고 빨고 하던 사이다 보니까 진짜로 슬펐던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진짜 질질 짰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쇼 말이 쳐오니까 이제 노엘 또 눈치 봐요. 눈치 보면서 이제 코맹맹이 소리 살짝 넣으면서 루시아가 이러면서 나름 연기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MC의 타이밍이 옵니다. 페코라가 이제 분위기 파악한 거죠. 분위기 파악하니까 이제 살짝 침울한 목소리를 내요. 딱 뭐 우리들은 이런 딱 처음이랑 마지막 비교해서 들어보라니까 이 씨발년이 분위기 파악했다니까. 자기도 살짝 우울한 것처럼 말해. 근데 후레아 진짜 단호해. 후레아는 변함없어요. 후레아는 진짜로 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번 눈 밖에 나면 너무나도 차갑게 잘라내는 사람이고 후레아 같은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페코라는 기회주의자고. 어쨌든 뭐 왜 이런 식으로 단호했냐면 자신들의 믿음을 배신한 루시아가 원래 죄가 있는 애라서
지들 또 화가 나가지고 그다지 슬프지도 않았던 거예요. 상기생들이 나눈 대화도 사이버레카충한테 제보했을지 안 했을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분노는 정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뭐 너무하다 이런 말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대놓고 지랄을 못했던 이유는 상기생들끼리 사이좋은 거 컨셉으로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얘 은퇴당했다고 해가지고 루시아를 비난을 하면 얘네들 인성 또 비난을 받기 때문에 티를 못 내는 거예요. 팬덤이 원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제발 버튜버들끼리 다 사이가 좋다 뭐 일단 족같은 개소리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모두가 다 친할 수가 없어요. 직장 동료로서의 예의는 갖춰야겠지만은 몇 년간 활동을 같이 하더라도 안 친하고 어색한 멤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직장인 것도 그렇지만은 뭐 매일 같은 오피스에서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방구석에서 개인 방송하는 거라니까. 개인 사업자예요. 그런데 뭘 뭐 어떻게 친하라는 건데 친구도 아닌데. 돈이 되니까 비즈니스로서 친한 척하고 가끔씩 회사에서 콜라보 하라니까 콜라보 하고 그런 거지. 뭘 친하게는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진짜. 다 친한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장사하는 거다 이거죠. 진짜 집에 찾아가가지고 파티도 하고 오프라인 이벤트도 하고 하면 친한 게 맞아요. 어쨌든 뭐 백호라는 커뮤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는데 선택적 커뮤증입니다. 낯을 가릴 뿐이지 커뮤증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낯가림이 있는데 굳이 내가 너랑 친한 척 대화할 필요 있냐 이거죠. 얘가 처음 보는 사람이랑 또 방송에서는 재밌게 이야기 잘 합니다. 그런데 안 할 뿐이야. 내가 굳이 왜 해야 되냐. 가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니코동 때는 잘했다니까. 소심한 게 아니라 선택적이라고. 야, 페코라는 니코동에서 소심하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는 애예요. 말 존나 잘한다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말 존나 걸고 토크 유도해내고 하던 사람이라고. 니코동 시절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존나 걸고 스카이프 통화 걸어서 말하고 방송 잘만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대화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낯가림 심한 척 한다고. 선택적 커뮤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계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나 낯가림이 좀 심해가지고 이러면서 말 자랑 안 해요. 말하기 귀찮으니까. 맞아. 비위 맞추면서 이야기하기 싫다 이거죠. 너랑 대화하기 싫은데 왜 너랑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되냐. 기분 나빠하지마. 나 커뮤증이라서 그래. 나 낯가림이 심해서 그래. 낯가림 심하다는 년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오늘 제대로 공부해 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원래 니코동 하던 애예요. 오랫동안 본성을 잘 숨겨온 거죠. 그런데 이제 미코 손절치고 식어버린 치킨 사건 터지고 루시아 연락처도 모른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씨발 모를 수가 있나? 호쇼 마린한테 물어봐도 알 수가 있고 미케네코 트위터한테 연락을 해도 알 수가 있어. 지가 알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면서 알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알고는 싶은데 연락처 몰라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 이딴 개 족같은 소리 하고 있죠. 그게 개소린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태껏 인성 개 빠았는데 극한의 쉴더충 새끼들이 우리 홀로라이브 애들은 다 서로 사이 좋거든요. 이렇게 지랄하다가 이제는 쉴드도 못 칠 정도로 인성이 빠았던 게
다 들통이 난 겁니다. 이제는 인정하세요. 페코라 인성 존나 개쓰레기인 거. 옛날부터 티가 났다니까. 근데도 씨발 극한의 쉴드를 치더니 이제는 쉴드 치기도 힘들다 이거죠. 어쨌든 방송에서 누가 친하다 막 이런 식으로 지랄하는 거 다 방송입니다. 믿지 마세요. 적당히 걸러서 들으라고. 어쨌든 오늘은 이 페코라의 인성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